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건축을 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방방곡곡 정말 그림 같은 뷰를 가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제일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오늘 이 남해의 현장은 아마 저희들 주택백화점이 지금까지 주택을 시공한 현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앞에 바다에 색깔들이 시간별로 변하고 주택의 모든 내부에서 공간마다 다 바다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은 주택을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자연이 이미 주택을 아늑하게 품고 있고 그 어떤 주택도 여기서 어울릴 것 같습니다. 건축주님과 저희들이 이제 모던하우스 형식으로 주택을 시공하기로 했었고 굉장히 원활한 소통으로 설계도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대저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30평 중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실내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 해놔서 넓게 실제 공간보다 실제 평수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그런 주택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올라오셨을 때 보셨죠, 감독님?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 시공을 했습니다. 패널라이징 공법을 이용을 하지 않고 현장 시공으로 경량목 구조로 시공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 마감으로 외장을 했고, 아무래도 바다라는 특성을 갖다가 건축주님께서 많이 고려를 하신 것 같고요. 이런 퍼골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건축 회사들에서 평당 얼마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뭐 사실 별도 공사가 열 몇 개가 되고, 그러고 저가의 외장 마감재, 저가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유도해서 건축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데, 저희 주택백화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주택만 해도 기본적으로 독일 레하우의 3중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안에 보시면은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실내 공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보이십니까? 사실 저 여기서 살고 싶네요. 그냥 서울 안 올라가고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정말 예술 같은 뷰를 자랑합니다. 근데 주택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면은 큰 창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큰 창이 들어갈 때는 창호가 좋아야 됩니다. 창호가 큰데 그 창호의 퀄리티가 그걸 못 따라가면은 여기가 열 손실의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형주택이라도 저희들은 최고급 창호를 사용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건축 예산이 빠듯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는 못 해드리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열 손실 없는 최고 창호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죠. 결국엔 이거는 개방감 문제입니다. 이 주택을 30평 중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이쪽에는 루바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줬고요. 자, 키친 공간인데, 제가 사실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하는데요. 뭐 사실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만약에 이런 집에 산다면 저 매일 요리할 것 같아요. 매일 요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좀 위험한 거는 바다 보다가 손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주택에 들어가 있는 시공되어 있는 자재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자체가 바로 제품이고 조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쿠크 인덕션이 올라와 있고 싱크대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아일랜드고 이 뒤쪽으로는 또 숲이 바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냉장고하고 수납 공간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공간들이 생각보다 30평대 주택에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주택을 시공하실 때 지금 이 주택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주택이 마음에 들면은 나도 이런 스타일의 이런 구조의 주택을 시공하되 어떤 부분은 내가 이렇게 좀 변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영상만 보시고 이쁘다 안 이쁘다 저거 별로다 이거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집을 짓는다면 내가 원하는 주택은 이런 부엌은 부엌이 너무 크지 않아? 조금 줄여도 되겠는데 거실 너무 크지 않아? 거실 좀 줄여도 되겠는데 이런 스스로만의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지 굳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멀리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안쪽으로 보면은 바다가 보이고요. 창호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넓은 창호들을 썼는데 창호가 좋지 않은 창호고 열 손실이 많은 창호게 되면은 방 안이 춥겠죠. 추우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지금 세탁실이라고 적혀 있죠. 이 건축주님이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이뻐요. 그죠? 글씨가 무슨 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세탁실이 있고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고 세면대가 있고 여기에 샤워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는 사실 이런 집에 살 것 같으면은 하루 종일 여기 거실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떠날 이유가 너무 좋아서. 왼쪽이 이제 마스터 베드룸 공간이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더 있고 저기 그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다가 그냥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만은 이 바다 뷰가 있으니까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비출 수밖에 없죠. 마스터 베드룸 한번 보실까요? 창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쪽도 바다, 이쪽도 바다. 그죠? 이 집 창호값 무지하게 들어갔다고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레아웃 3중 시스템 창호로 이렇게 양쪽으로 다 시공을 해놨고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 수납 공간들이 되어 있고 이쪽이 마스터 베드룸의 욕실, 샤워실하고 이렇게 세면대까지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양면 다 창호입니다. 양면 다 창호라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사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결국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뭐 요즘 영어로 많이 쓰는 user friendl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택은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신 건축주분은 굉장히 저희들하고 진솔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집을 시공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시면서 이제 곧 이사를 들어오시겠지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무탈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단은 그 설계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진이라든지 강풍에 대한 그 대비 같은 것들을 다
해서 설계를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태풍이 오고 뭐 이럴 경우에 목조 주택의 벽체가 손상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일 창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호들을 저희들이 기밀 시공을 하고 각별히 진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층고가 높고 창호가 많은 주택은 일단 고급 주택입니다. 즉 비싼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축 비용으로 시공을 하시진 않았어요. 예. 그게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줄일 부분과 높일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축주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설계적으로 혹시 어떤 원리가 있는지. 자, 결국엔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굉장히 쿵쿵해도 사실은 일반 콘크리트 주택의 슬라브에서 나는 그 정도 소리 이상은 안 나요. 근데 목조 주택은 사실은 층간에 삐걱삐걱거리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물론 저희들은 좋은 자재를 쓰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네들이 아주 싸구려 자재로 시공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시공상의 문제고, 원칙대로 층간 패널도 원칙대로 제대로만 시공을 하면은 사실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시공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자재를 안 쓰고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삐걱삐걱거리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거 지금 뭐 사실 최홍만이 와서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뛰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단열의 원리를 좀. 여기는 저희들은 그 우리나라는 중부 1, 중부 2, 그리고 남부, 제주도 이렇게 단열 지역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죠. 저희들은 주택백화점은 중부 1에 시공을 하면은 중부 1보다 좀 더 넘치는 단열, 중부 2 같으면은 중부 2보다는 훨씬 더 넘치는 단열, 남부라고 해도 남부 지역의 그 얇은 단열 수준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항상 넉넉한 단열재를 충진을 하고 단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벽체 안에 있는 단열재를 얼만큼 촘촘하게 시공을 하느냐, 빽빽하게 시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늘 관리율은 많이 변하거든요. 뭐 어떤 회사는 건축주분이 안 계시면은 벽체 안에 있는 단열재를 좀 듬성듬성, 예,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단열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실 사람 사는 집이 충분 안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하니까 저희 주택백화점 주택에 대해서 단열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하셔도 됩니다.